그러면 실제로 어떤 질문을 면접관들에게 받았는지 한번 들어봐야겠죠? 어떻게 답변을 했길래 박수까지 받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먼저 2019년에 받았던 질문을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2019년에는 의료 관광 그리고 관광객들을 픽업하고 버스에 태운 다음에 처음에 할 얘기를 이제 그 두 개가 일단 기억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어떤 형식으로 답변을 했는지 기억나는 대로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구체적으로 막 길게는 딱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키워드로 정리하자면 관광객들 버스에 올랐을 때 할 얘기는 환영 인사, 한국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걸로 시작해서 다음에 안전이 우선이니까 안전, 시차, 환율 또 저희를 이끌어줄 기사님한테 안전 운행을 부탁한다고 그거를 부탁드리고 저도 열심히 하겠다고 하고 며칠 동안의 그 스케줄을 얘기해 주는 걸로 하고 예. 네. 그럼 의료 관광은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갔나요? 의료 관광은 건강검진이랑 성형 뭐 등 의료 기술이 많이 발달되어 있고 전문적인 의료진과 뛰어난 의료시설, 좋은 서비스들로 해서 이런 것들을 어필하고 다음에 대표적인 병원을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2020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으셨어요. 네. 네, 아무래도 이제 이 질문들이 지금 관광통역안내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상당한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떤 질문들을 받으셨나요? 2020년에는 사물놀이 관통사의 자격, 관통사가 되고 싶은 이유, 한국의 매력 이렇게 일단은 생각나는데 사물놀이는 진, 북, 장구, 꽹과리로 구성되는 거고 음악회 등에서 많이 볼 수 있다. 관광통역안내사의 자격은 민간 외교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행 가이드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서 그 국가의 이미지랑 관광객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하고 체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동안 많은 사람들을 가이드하기 때문에 한국을 진짜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랑 비즈니스처럼 하는 거랑 또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실제로 한국을 진짜 좋아합니다. 이게 킬포죠, 이게. 네. 그리고 관광통역안내사가 되고 싶은 이유는 제가 한국을 또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저는 위로 형 몇 분이 계시는데 형들이 중국에서 여행사나 이쪽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이거를 도전하고 싶고 이런 쪽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매력 같은 거는 자랑스러운 게 6.25 전쟁이랑 그리고 일본 식민 통치 지나고 나서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급격하게 발전을 해서 아시아 4마리 용 중 하나가 되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진짜 리스펙하고 다음에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이랑 이런 게 진짜 저는 처음에 왔을 때도 엄청 놀랐어요. 그리고 환승 시스템? 네, 그런 것도 좋고 네, 너무 많아요. 근데 그때 당시 뭘 말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서 그냥 생각나는 거 다 말했던 것 같아요. 네. 좋네요. 네. 나도 감동받았어. 한국이 참 이런 매력적인 나라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러고 이제 면접장을 나설 때 마무리 인사 뭐 이런 거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좀 나나요? 이제 2020년 때는 마스크를 끼고 있는 상태라서 말이 잘 안 들릴까봐 목소리를 엄청 크게 말했었어요. 마지막에 면접관 한 분이 이제 되셨습니다 한 다음에 뭔가 이제 분위기도 너무 좋고 해서 저도 큰 소리로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엄청 이제 씩씩하고 90도 경례를 진짜 했습니다. 그때 그 면접장에 특별한 게 좀 있었나요? 예를 들어서 뭐 가림막이라든가. 네, 가림막 있었죠. 이제 바로 그 세 분이 있고 그리고 가림막 딱 있고. 면접자들에게는 뭐 특별한 가림막 같은 건 없었어요? 대기실에는 거의 다 이제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딱히 가림막 같은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다 거리를 이제 좀 많이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면접을 보고 합격 발표가 있기까지에는 시간이 좀 있었어요. 네. 그 기다리는 동안 기분이 어땠어요? 기다린 동안 사실 너무 일단은 시험을 다 치렀기 때문에 너무 후련했어요. 근데 저는 그 면접실에 나오는 순간부터 제가 합격했다고 생각을 했었고 자신감 충만했어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후련하고. 근데 2019년에는 그 면접관 분들이 그렇게 이제 호의적인 아, 네. 피드백을 안 줬다고 기억을 했어요. 그렇죠. 이제 2019년에도 사실 저는 자신감 넘쳤지만 그때는 분위기가 그렇게 많이 좋지는 않아서 후련하게 다 얘기를 했어도 제가 좀 약간 마음 한구석에 그런 게 좀 있었죠. 아니나 다를까. 네, 결과가. 네. 2020년에는 뭐 박수까지 받았는데. 네. 아, 그러니까 이제 지난해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나니까 박수를 받았어도 뭔가 확신을 하기에는 조금 불안했었겠네요. 아, 맞습니다. 진짜 조금 의심이 들기는 했었죠. 근데 어떡하겠어요. 지난 일인데. 네. 자,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 시간이 흘러 어느덧 합격 발표의 날이 다가옵니다. 2019년 그 합격 발표의 날로 잠깐 이동해 볼게요.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일단은 2019년이나 2020년에나 다 자신감이 많았다고 했었지만 2019년에는 제가 그래도 나름 이제 저희 학원에서 많이 인정을 받는 편이고 열심히 했고 해서 그 합격 발표 당일에 부원장님이랑 쌤들이 그 카톡방에 합격했다, 불합격해도 이제 알려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처음으로 제가 합격했다고 올리고 싶어서 이제 9시 발표를 하는데 발표랑 이제 단톡방이랑 바로 옆에 놓고 발표되는 순간 합격했습니다 라고 할랬는데 불합격이더라고요. 단톡방에는 합격했습니다 글자까지 해놨어요. 그냥 엔터만 누르면 되는 거였거든요. 와, 진짜? 네. 와. 네, 그 정도였는데 그 점수로 뜨는데 점수가 60점 미만이면 불합격이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거 아닌가 싶어서 새로 고침을 여러 번 하고 했는데 계속 그 결과더라고요. 그 처음으로 또 불합격이라고 얘기하면은 분위기가 또 안 좋아지고 하기 때문에 미뤄서 나중에 얘기했죠. 네. 나중에 얘기했는데 쌤이랑 부원장님이랑 바로 전화 오셔가지고 거짓말 하지 마. 왜냐면 제가 평소에 장난기가 많아서 이제 또 장난치는 거라고 생각하셨더라고요. 근데 뭐 그게 사실이었고. 그러니까 기억나요. 그때 막 선생님도 우시고. 네, 쌤이랑 안고 막 같이 울었죠.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는 저도 되게 많이 속상했었거든요. 무엇보다 열심히 그 준비했던 걸 제가 이제 옆에서 봤기 때문에 내가 떨어졌으면 떨어졌지 분명 붙을 줄 알았는데 그건 좀 안타까웠었어요. 하지만 원래 주인공은 초반에 고통받게 마련이죠. 1년 동안 더 착실히 준비해서 2020년 결과 발표의 날은 어땠어요? 2020년에는 그래도 끝날 때 분위기가 좋았으니까 더 확신이 차 있었죠. 그래서 이제 합격 발표 당일 나는 별로 미련이 없다는 생각으로 사실 혹시나 또 이제 또 떨어질까봐 나는 그 크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클릭을 했는데 이제 합격을 해가지고 너무 기분이 진짜 좋았고 2년 동안 이제 힘들게 일하던 그것도 떠오르고 이제 저를 많이 도와주셨던 분들한테도 이제 너무 더 감사드리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은 2020년 결과 나올 때는 몇 번째로 단톡방에 합격 소식을 알렸어요? 그때는 제가 처음으로 또 하려고는 했었어요. 생각은 했었는데 그냥 적당히 네. 적당히 치고 들어갔다. 네, 적당히 한 이제 좀 보다가 앞으로 관광통역 안내사 혹은 국외여행 인솔자로서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지 지금은 코로나라 많이 힘들겠지만 코로나가 언젠간 종식이 될 거잖아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어떤 관광통역 안내사로서 활동을 하고 싶은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관광통역 안내사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국제의료 관광 코디네이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의료 쪽으로 조금 공부를 해야 되는 그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또 저는 배우는 걸 좋아해서 그쪽으로 또 한번 배워보고 싶어요. 그리고 제 희망사항인데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은 여행사에서 이제 이렇게 배치를 하잖아요, 사람을. 어떤 가이드를 이렇게 할 건지. 근데 그런 전문적인 사이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 사람들이 있고 가이드 분들이 뭐 소개나 이런 게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바로 직접적으로 가이드를 받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저는 거기에 제 프로필이랑 이렇게 소개를 올리고 사람들이 저랑 직접적으로 연락을 해서 제가 전문적으로 이제 소개 드리고 싶고
그런 것도 해보고 싶고 음. 그다음에 요즘은 또 유튜버가 또 대세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도 제가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여행 콘텐츠나 이런 걸로 해서 좀 재밌게 이제 한번 만들어 보고도 싶습니다. 그럼 우리 투어 파인더즈 여행 콘텐츠에 게스트로 한번 참여해 보실래요? 아, 좋죠.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조만간에 연락을.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2년 동안의 긴 레이스 끝에 정말 귀하게 자격증을 땄는데 앞으로 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 분들에게 혹시 관통사를 준비할 땐 이렇게 준비해라. 혹은 이런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고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고 싶으면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미루지 마시고 겁도 먹지 마세요. 그냥 다 똑같아요. 처음 시작할 때 어려운데 배우다 보면은 그냥 배워지고 열심히 하고 그 간절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까 얘기했던 팁들 강의를 잘 듣는데 다음 중요한 게 스터디죠. 이제 복습이 중요한 거고 쉽습니다. 생각보다. 예, 이렇게 해서 긍정맨님과 관광통역 안내사 합격 관련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참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 시험을 준비해서 꼭 합격하신 뒤에 저희 투어 파인더즈 영상에 같이 참여하실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함께 해주신 긍정맨님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참여해주신 게스트는 긍정맨님이었고요. 저는 중국어 관광통역 안내사 어쿠스 지인이었습니다. 예,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그 2년 동안 그 같이 공부하면서 이제 그 긍정맨님의 합격을 도와주셨던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좀 드리는 시간을 가져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자, 아까도 영상 편지 한 명한테 했지만 이번에는 감사한 분들에게 모두 들을 수 있도록 영상 편지 한 번 더 해주세요. 저는 근데 항상 제가 힘들 때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이제 제가 특히 사람은 힘들 때 도와주는 사람이 진짜 믿음직하고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분들한테는 더욱더 이제 감사하고 그분들한테는 제가 진짜 기회만 되면 계속 이제 보상해주고 싶고 잘해드리고 싶고 이런 마음이거든요. 그분들이랑은 계속 인연을 끌고 가고 싶고 제가 도울 수 있는 만큼 저는 무조건 성공할 거라서 네, 무조건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든.